귀곡성이 들린다. 남기검사를 시작하면 어떤 직업이든 배울 수 있는 귀참입니다. 다른 직업들은 사용하지 않는 스킬이지만 소울브링어는 귀참 드라이브를 습득하면 충전 기능이 생겨서 더 강하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진각성 패시브를 습득하면 충전을 안 해도 스킬을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울브링어는 이 아이템의 효율이 타 직업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아이템의 효과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 후에 설명할 기백 해방이라는 패시브 스킬의 시작 스킬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마스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카잔을 소환하고 범위 안에 있으면 흥가 지능이 올라가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소울브링어로 전직하면 소환 기능이 사라지고 자신의 스킬 공격력을 큰 폭으로 올려주는 스킬이 됩니다. 안 찍을 이유가 없는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전방에 가해지는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 스킬입니다. 생존력이 좋은 소울블링어는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후에 설명할 잔영의 K가는 대시 중이나 피격을 당했을 때 무적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맞아 스틸을 해야 하는 광룡에서 게이지를 채울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투자하고 광룡에서 사용해주면 좋은 스킬입니다. 전방으로 낮게 점프한 뒤 바닥을 내려찍는 남기검사 공통 스킬입니다. 데미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서 스킬 투자는 하지 않지만, 이 스킬의 딜레이에는 잠깐의 무적이 있습니다. 이 스킬에 의존하지 않아도 생존력이 좋은 소울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무적기입니다. 칼이 더러워졌어. 스킬을 습득하면 도 계열의 무기로 공격할 때 물리 마법 공격력과 적중력이 증가하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소울블링어는 주 스탯으로 지능을 사용하는 마법 퍼센트 캐릭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법 크리티컬이 올라가는 소검을 장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울블링어는 다른 마법 딜러에 비해 평타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빠른 돌을 채용합니다. 추가로 도에만 붙어있는 쿨타임 감소 5% 때문에 더욱더 돌을 추천합니다. 루넨 슬래시! 스킬을 사용하면 스킬키 입력에 따라 최대 2번까지 암석성 피해를 주는 달빛배기를 시전합니다. 추가로 소울블링어는 만월 달빛배기라는 스킬을 습득하면 스킬키 입력에 따라 최대 3번까지 암석성 피해를 주는 달빛배기를 시전합니다. 진각성 패시브까지 습득하면 달빛을 베는 걸 넘어서 달을 파괴해버리고 추가키 입력에 상관없이 스킬을 끝까지 사용합니다. 또한 100% 확률로 적을 1초 동안 암흑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울블링어의 딜 스킬 중에서 가장 짧은 쿨타임을 자랑하며, 쿨타임이 돌아온 대로 사용하면 준수한 데미지를 보여주는 스킬입니다. 또한 귀참보다 시전 시간이 길어서 기백 해방 스킬의 시작 스킬로 더 좋은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브레멘을 소환합니다. 범위 안의 적들은 무력한 상태 이상 내성이 약 50% 낮아지고, 적들에게 들어가는 피해 또한 10레벨 기준 25% 증폭시켜줍니다. 피해 증폭률은 레벨당 1%씩 증가합니다. 2차 각성 패시브를 습득하면 카잔과 마찬가지로 소환하지 않아도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패시브 스킬로 변경됩니다. 소울브링어의 가성비 플래티넘 엠블렘 스킬이며, 저는 지금 소울을 키우고 있지 않지만 과거 제가 소울브링어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스킬입니다. 루넨바인. 스킬을 습득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파티원의 암속성 저항을 10레벨 기준 30 증가시켜주고, 자신의 속성 공격력을 10% 올려주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가면 속성 공격력 또한 1%씩 증가합니다. 소울브링어의 메인 플래티넘 엠블렘 스킬이지만, 같은 1%를 올려주는 브레멘과 매우 큰 가격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브레멘은 피해 증폭률이 1%씩 증가하고, 이 스킬은 속성 공격력이 1%씩 증가합니다. 이때 올라가는 속성 공격력은 캐릭터의 속성 강화가 올라가는 만큼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속성 강화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브레멘을 가성비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레나! 스킬을 습득하면 암속성 저항이 20 증가하는 대신 명속성 저항이 10 감소하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던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던파의 모든 직업군 중에서 기검사는 기본적으로 암속성 저항이 20 높고 명속성 저항이 10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각성을 완료한 소울브링어는 여러가지 패시브 효과들로 인해서 아무런 장비를 장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암속성 저항이 81이나 됩니다. 정말 옛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스킬입니다. 너 같은 귀신도 쓸만하겠어. 소울브링어의 모든 딜 구조가 담긴 패시브 스킬입니다. 소울브링어의 스킬은 크게 캐릭터 자신이 직접 시전하는 타격 스킬과 귀신을 소환해서 공격하는 장판 스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습득하면 타격 스킬 채널링 중에 장판 스킬을 바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타격 스킬에 따라 장판이 소환되는 위치가 전방, 중앙, 후방으로 나뉘지만 어차피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장판 스킬을 사용하고 타격 스킬을 사용하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스킬이 나가지만 기백 해방을 이용해서 타격 스킬 이후 장판 스킬을 사용하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스킬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얼마나 잘 사용하에 따라서 소울브링어의 숙련도가 결정됩니다. K가 소울브링어의 버프 강화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기본 공격이 기존 3타에서 4타로 변경되고 암속성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보통 속성 보여가 있는 다른 전직들은 버프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속성이 부여된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소울브링어는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아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울브링어는 거의 모든 스킬 설명에 암속성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암속성 공격이라는 설명이 없어도 암속성으로 적을 타격합니다. 주 속성을 암속성으로 선택하시면 큐브의 계약 등에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프 강화 스킬답게 캐릭터의 공격력을 큰 폭으로 올려주고 20레벨 기준 이동속도 33%와 물리 마법 방어력 약 28,000을 올려주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가는 물리 마법 방어력 덕분에 소울블링어는 석화시 조건을 채우기가 타 직업에 비해서 매우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정말 좋은 버프지만 버프를 사용하고 대시 상태를 유지하면 약 1초 동안 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P 스킬까지 투자한다면 적한테 피격을 당했을 때도 30% 확률로 약 1초 동안 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의 숙련도가 높아진다면 이러한 퍼포먼스도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계의 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으려면 이 정도 버프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ake it. 스킬을 사용하면 소울브링어의 장판 스킬인 냉기의 사야와 역병의 라사를 즉시 제거하는 스킬입니다. 적을 공격하면 안 되는 패턴이 나왔을 때 사용하면 좋은 스킬입니다. 칼이 무뎌졌군. 스킬을 사용하면 검을 휘둘러서 전방의 적들을 자신 앞으로 모은 뒤 피해를 주는 기본기 스킬입니다. 이때 후에 설명할 흑염의 칼라가 켜져 있다면 타격과 동시에 검은 불꽃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이템 세팅에서 근원의 무기와 룸버스를 채용한 소울브링어는 크게 이 스킬과 냉기의 사야로 주력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기의 사야보다 이 스킬을 더 추천드립니다. 냉기의 사야보다 이 스킬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 냉기의 사야는 장판기 스킬이다 보니 보스가 크게 움직이면 프리트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킬은 즉시 공격하는 타격 스킬이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고 공격한다면 스킬이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울랭커 우치아님께서 강력 추천하신 주력기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5초 동안 사야를 소환해서 공격하는 설치기 스킬입니다. 설치기란 단점이 있지만 기건편 다음으로 높은 딜지문을 가져가는 스킬이기 때문에 마스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킬은 5초 동안 지속되는 장판 스킬입니다. 근원 기본기 소울로 방향을 정했다면 이러한 아이템들로 이 스킬의 쿨타임을 최대한 5초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쿨타임을 맞춰주면 거의 무한으로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초보다 스킬 쿨타임이 낮아진다면 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쿨타임이 아무리 짧아져도 이 스킬이 겹쳐서 깔리는 게 아니고 새로 깔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쿨타임 감소는 최대 5초까지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톰 샤워. 스킬을 사용하면 자신 주변에 다수의 비석을 떨어뜨려 피해를 주는 채널링 스킬입니다. 이때 약 73% 확률로 12초 동안 적을 저주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킬도 기건편과 마찬가지로 흑염의 칼라가 켜져 있다면 검은 불꽃을 붙일 수 있습니다. 소울블링어 스킬치곤 꽤나 긴 채널링이 있는 스킬이라 대부분 선행 스킬용으로 일만 찍고 버리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 스킬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상향을 받아온 스킬이라 현재는 꽤나 준수한 데미지를 보여주는 스킬입니다. 과거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채용하지 않은 스킬이지만 이 스킬 또한 우치아님께서 추천하신 스킬 중 하나입니다. 소메이나 라스. 스킬을 사용하면 5초 동안 라사를 소환해서 공격하는 설치기 스킬입니다. 라사의 분신이 붙은 적들은 공격 이동 속도가 크게 감소하고 100% 확률로 암흑과 저주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0%라는 확률 덕분에 이러한 옵션들도 실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판 스킬인 사야와 달리 이 스킬은 적이 장판 위에 있지 않더라도 분신이 붙어 있으면 프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야보다 데미지는 낮지만 높은 안전성을 보여주는 좋은 스킬입니다. 악티스. 전방에 검을 내려친 뒤 단타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검을 내려친 다음 올려배기로 다다니트 피해가 있는 회오리를 생성합니다. 이 회오리 공격은 몸몰이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미지도 준수하고 몸몰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탈리스만 중 하나입니다.
잔영의 K가 대시 무적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한 귀형섬입니다. 2차 각성 패시브를 습득하면 잔영의 K가의 어떤 상태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스킬 채널링은 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영의 K가 대시 무적과 연계해서 사용하면 꽤나 긴 무적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스킬이지만 무적용으로 일만 찍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캐릭터 후방에 흑염의 칼라를 소환합니다. 칼라가 소환된 상태에서 기본 공격을 하면 검은 불꽃을 발사합니다. 점프 상태나 백스텝 도중에도 검은 불꽃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불꽃에 타격당한 적은 최대 3번까지 중첩되는 흑염이 들러붙습니다. 현 메타에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지만 스킬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칼라가 보라색을 띠며 적을 공격해도 흑염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적에게 들러붙는 검은 불꽃은 지속 뒤도 준수하지만 출혈 스택 관리나 커스텀 옵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전의 무기를 장착하면 불꽃 이펙트가 변경되고 기존 3번까지 중첩되는 흑염을 최대 5번까지 중첩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평타에만 나오던 검은 불꽃이 이러한 스킬들로 타격해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중첩시킨 불꽃을 이러한 스킬들로 터뜨립니다. 이게 소울브링어의 결전 무기 사용법입니다. 소울브링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근원이 유리하지만 결전도 결코 나쁜 무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근원을 끼다가 이 정도 급의 커스텀 에픽을 먹었을 때 결전을 채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이 스킬을 반드시 채용하는 결전 소울이라면 반지는 이 스킬 레벨을 무려 10이나 올려주는 이 에픽을 추천드립니다. 이도류를 휘두르면서 전방에 피해를 주는 흑염의 칼라 귀속 스킬입니다. 이 스킬의 데미지는 흑염의 칼라 레벨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흑염의 칼라를 채용하셨다면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무난히 좋은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전방에 참치 제7의 귀신 광폭의 블라쉬를 소환하는 1차 각성기입니다. 과거에는 한 땀 한 땀 장판을 전부 깔아두고 사용해야 데미지가 강해졌지만 현재는 카장과 브레멘이 패시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스킬 또한 사용 중에도 기백 해방을 이용해서 스킬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원래도 설치 각성기라 큰 데미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스킬이지만 소울브링어는 대부분 룸버스를 채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데미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딜러들은 각성기를 아포가 올라가는 메인 딜타임 때 사용하지만 소울브링어는 조금 쿨타임이 긴 묵히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부담없이 잠못방 정리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에스카스틱! 스킬을 사용하면 꽤나 먼 거리까지 홀딩시킨 뒤 터뜨리는 스킬입니다.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홀딩 기능이 사라지고 데미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메인 스킬로 쓰자니 비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채널링이 길지도 않고 범위 또한 상당히 길기 때문에 버리기에는 아까우니 남는 스킬 포인트를 주고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캐릭터를 중심으로 3개의 비석이 솟아오른 뒤 몸몰이를 해주는 스킬입니다. 70레벨 스킬답게 매우 많은 양의 스킬 포즈를 요구하지만 투자한 만큼의 데미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서 일만 찍고 몸몰이용으로 사용합니다. 스킬 이름답게 툼스톤과 연계해서 사용하면 매우 좋은 스킬입니다. 팬텀 블레이드! 스킬을 사용하면 블레이드 팬텀 무리를 소환해서 적을 공격한 뒤 장판이 사라질 때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설치기 스킬입니다. 이때 피니쉬 공격은 스킬이 설치되어 있을 때 스킬키를 한 번 더 입력하면 총 앞뒤는 줄어들지만 즉시 피니쉬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장판이 캐릭터를 따라다니게 돼서 장판 스킬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니쉬 공격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소울브링어 필수 탈리스만 중 하나입니다. 메이탈 블로우! 스킬을 사용하면 공중으로 도약한 뒤 전방 긴 범위에 건기를 방출하는 스킬입니다. 공중으로 도약하는 모션 때문에 살짝 취향이 갈릴 수도 있지만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도약하는 모션이 사라지고 즉시 내려버리기를 실현합니다. X축 범위에 비해 Y축 범위가 예민한 스킬이지만 심한 장비를 채용하면 좀 더 편하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전방의 태초의 소울블링어 지그를 소환해서 피해를 주는 2차 각성기입니다. 이때 100% 확률로 적을 저주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킬 역시 기백 해방을 이용해서 장판 스킬들을 빠르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각성기답게 기본적으로 낮은 데미지를 보여주며 여기서 소울블링어는 룸버스를 채용하기 때문에 1차 각성기와 마찬가지로 아무 데서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연계의 나락으로!
스킬을 사용하면 카론의 검으로 전방을 향해 크게 휘두른 뒤 약간의 몸머리 이후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채널링이 매우 긴 스킬이어서 밸런스 패치로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답답함이 느껴졌던 스킬이었습니다. 마침내 아홉 귀신의 왕이 되어 문의 주인 카룬의 검을 이용해서 명계의 문을 소환한 뒤 피해를 주는 진각성기입니다. 연출도 멋있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지만 소울브링어는 대부분 룸버스를 채용합니다. 진각성을 사용하는 채널링 동안 쿨타임이 짧은 스킬들을 사용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기본기 세팅을 한 소울이라면 아예 포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소울브링어 랭커 우치아님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킬트리입니다. 스킬트리는 취향이나 템 세팅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치아님께서 추천해주신 아바타 옵션입니다. 우치아님께서 추천해주신 룬과 탈리스만입니다. 우치아님께서 추천해주신 고정 핏 세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울브링어 랭커 우치아님의 금용 사슈쇼 드립니다. 영상에 도움을 주신 소울브링어 랭커 우치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울브링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원백이었습니다.